안녕하십니까. 열린 시민뉴스 김상민이 분석하는 최후의 북미 대결전 마지막 회 제 세 번째 편이 되겠습니다. 저는 열린 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네, 저는 평안방시민회의 상임대표 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럼 PPT 자료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 2회에 걸쳐서 북한의 대남 통일정책 전환이 그 내용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배경하에서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왔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시간으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대남 통일정책 전환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우리 한국 사회의 진보 진영들은 시민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오늘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기존에 확인했던 것처럼 자 북한은 대미 제약 굴복 전략을 8차 당대회와 전원회의 그다음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완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핵무력 강화와 반제 공동투쟁이라고 하는 동력을 통해서 방도론 전쟁 주동론과 한국 편입론이라고 하는 두 가지 형태를 제출하는 걸 통해서 완성을 시켰고요. 그럼 이것이 최종적으로 북한이 가려고 하는 그 목표는 뭐냐고 했을 때 일반 국가발전 전략, 사회주의 강국 건설 전략이죠. 우리가 이전 살펴봤던 것이고요. 이 바로 이 중간쯤 어느 쯤에 하나의 나라라고 하는 그게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전략을 북한은 세워놓고 있고 그러한 조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대미 제약 굴복 전략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남 통일 전환과 우리들이 나아갈 길, 여기서 말하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 진영의 어떤 임무 역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조성될 수 있는 세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딱 세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한 건데요. 평화냐 전쟁이냐 두 개 중 하나거든요. 지금 대북, 삐라, 살포, 그 다음에 확성기 등등으로 전쟁이 조성이 되고 있고 그 반대는 평화겠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약간 한 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죠. 대북 확성기를 이제 하루 잠깐 했다가 이제 중단했다고 하는데 예. 지금 그 유엔 미국도 이제 지금 여기서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그 확성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조사를 갖다가 이례적으로 대북 확성기를 왜 긴장을 갖다 강화시키느냐,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왜 오물풍선 보냈느냐, 양쪽 비판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건이 그 한반도 평화가 좀 깨지는 거에 대해서 미국도 사실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만일 대북 확성기를 일단 멈춤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많거든요. 물론 그 가능성은 살아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여기서 서둘러서 미국이 개입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그렇죠. 대북 확성기 하지 마라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이 목적은 바로 뭐냐면 한반도 정세가 전쟁으로 가는 것은 싫어하고 다만 긴장 상태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미국의 행보라고 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는데요. 어쨌거나 저러한 전쟁과 평화 또 하나의 정세 측면이 있죠.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극강의 긴장. 그래서 이 세 가지 정세가 이후에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뭐 이 세 가지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평화라고 한다고 한다면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반제 평화 전략으로 전쟁 주정론, 그러니까 전쟁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북한의 반제 평화 전략이 구사되는 정세인데 이것은 미패권 몰락을 연장시키는 방도로 한다면 전쟁은 그렇지 않죠. 이른바 한국 편입론을 구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은 미국의 패권의 몰락의 방도가 연착륙이나 경착륙이죠. 왕창 망하는 방식 이런 것이 되게 되는데 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바로 극강 긴장 상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끊임없이 전개하고 있는 핵무력 고도화와 지금 바이든 정권과 윤석열 정권이 온갖 집중을 다하고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 이 사이에서 극강의 긴장이 조성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 모든 사람들이 특히 미국에 있는 전문가, 학자, 사회학자들 같은 경우
전부 다 미국의 패권 몰락이 가속화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세계 정세가 미국의 상황이 한반도의 어떤 그러한 전반 안보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북한은 전략의 재구성을 했는데 이렇다면 우리 남쪽에서도 한국에서도 전략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래서 근데 뭐 지금 우리 남쪽에서 예를 들면 윤정부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한마디 정책이 없어요. 전략을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 그 한반도 내 평화 세력을 얘기하는 예, 그렇습니다. 김상민 교수와 나를 포함한 예. 이 전략 재구성이라는 예. 유석열은 그런 생각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은 바빠요. 좀 술 마시느라고요. 네, 뭐 되게 바쁘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뭐 여기서 거론할 계절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한국 사회 그 진보 진영은 전략을 재구성해야 되는데 민주연립정부를 폐기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로 바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민주연립정부라고 하는 것은 개혁 진영하고 이렇게 그런 연립정부를 세우는 건데 지금 정세에 안 맞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략 재구성하고 바로 자민정에 대한 그러한 전망을 또렷이 마련해야 된다. 그리고 한반도 평화 내지 통일과 관련된 것으로서는 6.15 공동선언이 제기했던 연합연방제를 폐기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하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북한의 대남 통일 정책의 전환의 내용들을 보면 없앤 것들이 확실히 통일을 없앴잖아요. 그다음 조국 통일의 원칙인 자주평화 민주 대단계를 없앴고 그다음에 기간에 있어 왔던 수많은 남북 합의를 없앴는데 없애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통일 선상에서의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이 아니라 한반도 변화 전체 차원에서 없애지 않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의 기치거든요. 그러니까 8차 당대회 때는 조국 통일 선상의 조국 통일 3대 원칙을 없앴어요. 8차 당규약 개정 때. 그러나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북한이 어떤 의도를 했든 상관없이 현재 정세에서 현 국면에서 한반도 전체 차원에서 들어갈 기치가 바로 민족 자주와 민족 대단결이다. 대단결이다라고 네. 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여기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제 연방제 폐기와 이제 하나의 나라 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거의 연방제 예를 들어 김대중 대통령이 6.15 선언에서 얘기했던 그 낮은 단계의 그런 연방제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희 한성 대표나 저는 평화연방 시민회의 지금 이뤄내고 있지만은 제 생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상황하고 달리 이제는 남과 북이 이제 각각 그 독립적인 나라니까 결국은 이제 평화를 이것이 지금의 전쟁 상태를 갖다 종식을 시킨 다음에 이제 새로운 차원의 우리 민족 단결의 대동 단결을 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형태의 평화 연방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연방제는 이미 이제 물 건너갔고 그 당시에 이제 한 국가 내에 뭐 일종의 두 개의 체제가 마치 만나는 것처럼 이렇게 됐었는데 그 개념은 사라졌고 완전히 독립된 두 개의 국가가 그야말로 평화가 공존하는 그런 연방 형태, 새로운 형태의 그런 연방제를 모색할 때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김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듣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한 거거든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연방제, 기존 연방제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새로운 형태의 연방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기는 하나 그 김상민 교수의 특성상, 실력상 이건 대단한 내용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계속 이렇게 법원에 막 불려다니고 있잖아요. 시간 다 뺏기고 있는데 빨리 금년 정리하시고 새로운 형태의 연방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주제로 다시 한번 꼭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이론과 좀 제기해 줄 걸 제가 책임적으로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면은 자, 이러한 조건에서 자, 우리 시민사회 진영이 해야 되는 정치 총력 태세가 있어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주장이 아니라 전체 한국 사회 진보 진영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소개하는 건데요. 자, 구체적으로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와 어떻게 싸울 거냐 이 문제인데 이 지금 저 PPT 사진 띄웠는데요. 전양반 그냥 여기 좀
진지한 자리지만 저 새끼들이라고 할까요? 1945년 8월 3일 날 8일 해방되기 전이죠. 바로 이 세 사람이 1분 만에 딱 선을 하나 그어요. 그게 바로 38선입니다. 그렇죠. 예. 저 세 사람 다가 나중에 뭐 국무장관도 하고 국방부장관도 하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러고 나서 몇 달 뒤가 아니죠. 한 달 뒤인 9월 8일 날 주한미군이 그 경무대인가요? 어쨌거나 그 있었던 그 성조기를 일장기를 내리고 성조기를 올리는 어떤 미 군정이 시작이 되죠. 이때 메가더 포고령에는 바로 38수 이남을 점령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들어온 주한미군을 Occupation Army라고 하는 점령 구도를 명확히 규정을 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유엔사의 통일한국 전략,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 1950년 10월 1일 날 바로 북진 통일을 단행했을 때 통일한국 전략인데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7월 27일 날 정전협정을 맺고 나서 10월 1일 날 그 유명한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습니까? 이때부터 법 제도적인 차원의 한미 동맹이 탄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유엔사 통일한국 전략은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참수부대 장설, 한미 핵협의그룹, 그 다음에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는 것이 유엔사의 통일한국 전략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조건에서 하나의 나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김삼인 교수님은, 그리고 저는 뭘 해야 될 것이냐. 모든 투쟁과 활동, 그리고 고민, 심지어는 술자리에서도의 술안주의 복판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합니다. 이 사진 보여주듯이 그냥 미국 촉출이에요. 앞뒤 가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너무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 그 예를 들어보게 되면 그 지금 대북 전단 살포 있잖아요. 이거 사실 미 국무부가 뿌리는 거예요. NED라고. 그렇죠. NED가 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확성기 재개도요. 확성기 설치 및 운영은 누가 결정하는 줄 아세요, 혹시요?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에요. 바로 유엔사예요, 유엔사.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미국이 하듯이 지금 명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정사에서는 모든 투쟁과 활동 복판에 미국 투출을 놔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자, 두 번째 모든 투쟁 활동 복판은 뭐냐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각하께서 좀 탄핵 위기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탄핵 위기에. 아시겠지만 이승만의 경찰 정권,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 정권,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 정권에서 지금 검찰 정권으로 정권을 좀 도달해 있는데, 그럼 마지막에 지금 여시 정권으로 자본 권력을 예상하는 그 전문가 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김삼인 교수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그 내각제에 대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예. 그래서 이 모든 투쟁과 활동 복판의 투는 바로 뭐냐면은 보수를 타도하는 거죠. 퇴진, 탄핵도 아니고 타도. 약간 이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 정세에 요구되고 있는데, 개혁을 진짜 인정사정을 할 것 없이 타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개혁 진영이 이때까지 한반도 어떤 통일 문제, 특히 한국 자주화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미국에 포박돼서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개혁을 타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노무현 때 이라크 파병 선선하게 했죠. 한미 FTA 했지 않습니까? 이인영 국가보안 폐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 180을 얻는 21대 총선 무렵 때 그런 얘기까지 해요. 저 사람이 옛날에 운동권이었다고 하잖아요. 좀 그죠? 예. 계속 하여튼 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지금 이제 우리 통일운동에서의 지금 최대 그 걸림돌인 국보법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를 이제 폐기한 투쟁을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지금 우리 국회 의석을 보게 되면은 전부 민주당이나 그 국민의힘이나 통일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한 보수 측이거든요. 지금 동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지금 저희도 참 굉장히 좀 깝깝한 상황인데. 근데 전략가이신 김삼인 교수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전략이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트럼프를 지원을 해갖고 열심히. 트럼프를 통해서 그 미군이 자연 철수되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작전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역시 그 전략가다운 건데요. 자, 다음 주에는 바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다르게 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남북 합의, 정상 합의를 국회 비준하라고 수많은 182개 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했으면서도 문재인 정부는 털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민주당의 이른바 빨간 수박, 개혁으로 포장됐을 때 전혀 개혁적이지 않는 국힘당 의원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바로 이들을 이렇게 내치는 진정한 개혁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그 민주당 대표되는 개혁 세력을 타개하는 목표는 보수 타당은 좀 다르죠. 바로 진정한 찐 민주를 위해서 개혁을 견인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참으로 이 또한 이 문제 또한 내각제 문제인데요. 나중에 한번 집중해서 달아볼 기회가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자, 제가 세 사람을 픽들어 띄웠는데요. 김종인, 안철수, 손학규. 뭐 수두룩해요. 이상돈 그 교수도 있고. 근데 이번에 그 뭡니까 총선 끝나고 나서 손학규가 물론 자기 뭐 전쟁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게 했겠지만 내각을 딱 들고 나와요. 김상돈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이 내각제는 민주당 내에 뭐 반개혁 세력을 일컬어주는 이른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박들이 전부 다 내각제 주창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후에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을 탄핵한 이후 프로젝트를 미국이 구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김종인, 이준석, 안철수, 오세훈, 김진표 그리고 아까 했던 수박들을 조국도 이번에 당연히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처음은 마치 탄핵이라든지 이런 데 나갈 것 같지만 지금 조국의 목표는 달라졌어요. 지금 개헌이 목표가 된 거예요. 그 개헌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은 대통령제가 아니라 총리 내각제의 가미한 그런 형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조국도 지금 사실은 이 한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 조국의 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내각제 관련해서도 한편이지만 자 보자고요. 사실 총선의 국민들의 민심은 바로 윤석열을 완전히 그 탄핵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4년 중임제를 들고 나온 게 누굽니까? 조국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윤석열의 임기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렇지. 국민 민심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는 그러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한편이고 한편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게 뭐냐면 바로 나경원이가 좋다. 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편이라고 하는 거 그렇죠. 너무 정확하죠. 그다음에 이재명도 사실은 그 어느 정도 지금 여기에 힘을 줄였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번에 그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이 됐는데 우원식이와 추미애의 차이가 뭐냐? 추미애는 개헌 안 한다. 그다음에 우원식은 그 첫 번째 자기 공약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헌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들러리를 잠깐 세웠다가 빠지면서 결국은 3%밖에 안 되던 우원식이가 국회의장이 된 건데 45% 이상의 지지를 받았던 그 내용이 뭐냐? 내심 지금 그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개헌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개헌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겠다는 게 지금 그 이재명의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 동의를 하는데요. 그렇게 정확하게 정치 지향된 인지를 하고 있으면서 왜 국회로는 진출을 안 하는 겁니까? 김상민 교수는? 제가 그 우원식으로부터 지금 그 선거법으로 고발당해서 제가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마를 저도 하고 싶은데 이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자 하나나라 그를 위한 정치 투쟁의 태세는 뭐냐면은 자 진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미국 수출하고 보수 타도하고 개혁을 견인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김상민 교수와 제가 그리고 저희들이 포함되어 있는 한국사회 진보 진영이 갖춰들 정치투쟁의 태세다. 이렇게 정돈을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나가겠는데요. 자,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걸 좀 정돈을 해본 거고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정치 투쟁적 태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아까 그 교수님들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설명하고 넘어가죠. 너무 뭐 다 아는 얘기. 국가보험 폐지잖아요. 특히 국가보험 폐지는 북한을 한 나라가 아니라 단체
그렇죠. 뭐 정의연대도 단체잖아요. 같은 급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국가보안법의 유래가 보게 되면 치안유지법이거든요. 네. 식민지를 통치하기 수사로 만든 게 국가보안법이 이제 치안유지법이 이제 그대로 넘어온 건데 예. 결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건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한 이제 거의 준식민지 한국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거든요.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법이 이제 국가보안법이라고요. 지금. 예, 이준석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뭐라고? 이거 지금 하는 얘기하고요. 국가보안 폐지는 우리 그 개헌 문제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 영토조항 3조. 그렇죠. 대한민국의 땅은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를 한다. 이것도 이게 사실 이제 국가보안 폐지의 근원이죠. 모태죠, 모태. 그 다음에 이 또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지금 미국이 한미일 군사동맹을 구축하려고 혈안이 돼 있잖아요. 심지어는 뭐 미국에서 G7에까지 한국을 그러니까 G9으로 해서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이거 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기 위한 거잖아요. 이거 저지해야 되죠. 그 동북아에 나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평화적 체계를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핵심 1950년 10월 1일 날 시작된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보장한 이걸 파기해야 되는 거고 이 모든 것의 본령은 자 앞뒤 가리지 말고 옛날에 이런 말이 왜 그 유행했잖아요. 닥치고라는 닥치고 주한미군 철수 이런 전 제일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5가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러한 그 가장 중요한 그 투쟁적 과제라고 하는 거죠. 자, 3번째부터는 더 중요한 건데요. 굉장히 따끈따끈한 이야기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그러면은 한국 사회, 한국의 진보 진영이 어떤 정치적 태세를 갖춰야 되느냐. 이거 아주 뜨끈뜨끈한 것들이거든요.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뭐 모르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지금 굉장히 또렷하게 있는 흐름들을 객관적으로 정리한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대남 통일 정책을 전환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단순히 남북 관계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북미 대결전의 한 복판이거든요. 사실 대미 전략이에요, 대미 전략. 그런 상황에서 이때까지 남쪽에 있었던 그 진보 진영의 모든 운동 목표와 기조와 특히 방식들을 완전히 뜯어고쳐야 돼요. 안 뜯어고치면 전혀 단 1도 진전을 할 수가 없는데 그러자면 아주 철저한 성찰을 해야 되고 그에 바탕에서 혁신을 하되 그 어느 때도 가져본 적 없는 비상한 태세, 사직생이라고 할까요? 그런 태세가 요구되는데 그래서 하얗게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렇게 핍티즘을 하얗게.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새로운 출발에서 한 몇 가지 지점에 실천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목할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평생 동안 노력을 해왔던 재야 원로 선생들이 윤석열 정권 들어서 꾸린 기구가 하나 있죠. 전국 비상시국회의라고요. 이분들은 오랫동안 평생을 쌓아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한국의 진정한 자주와 민주화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지혜와 연륜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윤석열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부터 조직 하나가 생겼죠. 바로 진보적 국민들의 중심인 촛불행동이 만들어져서 매주마다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고 세 번째 주 같은 경우는 전국 집중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가 김상민 교수님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굉장히 뭐 우원식하고 싸우라 누구하고 싸우라 시간이 없어 바쁘긴 하겠지만은 혹시 촛불 집회 토요일날 나오신 적 있나요?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하십시오. 나온 적 있는데 최근에 안 나가고 있어요. 예, 꼭 뭐 내일이든지 다음 주에 꼭 한번 나오셔서 나오고 나면은 진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끝나고 나서 다들 그 진짜 진보적인 시민들이 뒤풀이 자리에서조차도 술 한잔 마시면서 그런 결의를 다지는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꼭 그 뒤풀이에서 우리 김삼 교수하고 시원한 호흡 한잔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특히 촛불행동의 그 엄청난 역동성,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거예요. 매주마다 이러한 투쟁은 없었어요. 굉장히 역동적이고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민중들의 힘이죠. 민중들. 전국 민중행동이 주도하는 민주노총, 그다음에
전농, 그다음에 전빈년, 여성, 청년 학생 등등 이 다 망라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바로 그 조직화된 민중들의 조직성 이 세 가지 부분을 그걸 해야 돼요. 실은 주목을 해서 자 촛불 행동이 하고 있는 윤석열 태진 반윤 범국 투쟁체를 만들어야 되는 게 졸적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촛불 행동을 하고 있는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반미 반대 투쟁체를 건설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은 바로 30년간 활동했던 범민련 남측 본부가 해산을 했잖아요. 북한의 대남통정적 전화를 해서 그래서 반미 반대 투쟁체 좀 건설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서 이게 아마 두세 달 내로 결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대중적인 반미 자주화 운동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이 가칭 자주통일평화연대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때가 20년 동안 남북 해외 연대기구로서 통일운동을 해왔던 6.15 남측위원회가 북한의 대남통일 정책의 전환으로 해서 해소가 돼서 바로 내일 자유통일평화연대라고 하는 조직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대중적인 이것도 반미 투쟁체죠. 이 모든 것을 지휘해야만 되는 조직 유산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전국 민중행동이거든요. 전국 민중행동. 전국 민중행동이 바로 이 세 단위의 활동들을 하나로 모아서 해냈을 때 바로 가칭 한국 자주화 운동 연합을 이른바 반미 전선체를 꾸려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 되기는 한국 사회 진보 진영의 정치 지형상 어렵기는 하나 분명 이러한 목표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만이 지금 현재 정세 요구에 따르는 우리의 가장 올바르고 성과를 보장하는 태세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줄이면 자주평화연대체 건설과 반윤 범투쟁체 건설로 한국 자주화운동 전술의 건설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 진보진영이 갖는 정치술적 태세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것은 새로운 전민항쟁에 대한 정치적 준비 태세예요. 이게 한국 자주화운동연합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사회의 발전 역사를 보게 되면은 수많은 전민항쟁들이 있어 왔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예. 자,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요. 자, 하나의 나라, 국민주권 시대를 위한 새로운 전민항쟁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전민항쟁은 옛날에 4.3 항쟁, 그 다음에 60 대구 항쟁, 그 다음에 나중에 5월 광주 항쟁, 그 전에 부마 항쟁이 있죠. 그 다음에 6월 항쟁, 박근혜 퇴진 촛불, 그 다음에 윤석열 퇴진 항쟁. 이런 것과는 질이 다른 전혀 새로운 전민항쟁을 요구받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 새로운 전민항쟁이 무엇이냐는 바로 뒤에 살펴보고 그럼 뭘 위한 거냐 했을 때 국민주권 시대를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럼 국민주권이란 말이 요즘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이미 오래전에 대두를 했는데요. 이게 뭐냐고 하는 거예요. 국민주권이란 말은 누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예요.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서 나온다. 주권재민. 바로 국민주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헌법적 가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가치. 아까 얘기했던 친미 경찰 정권 이승만을 무너뜨린 게 뭐였죠? 4.5 혁명이고 그 다음에 박정희 친미 군사 정권을 무너뜨린 게 부마 항쟁이고 그 다음에 친미 군사 정권 전두환 정권이었죠. 전두환 정권을 몰아낸 게 바로 함께 참여했던 6월 항쟁인 거고 그 다음에 친미 4대 정권이었던 박근혜를 몰아냈던 것도 촛불 항쟁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 모든 것에 관통해 있는 것 국민 주권이 가치로 관통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친미 검찰 정권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탄핵을 요구하며 퇴진 촛불을 밝히고 있는 여기에도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일관되게 관통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5가지 혁명 중에 내가 4개를 지금 참가하고 있는데 그래요? 1979년도 제가 부산에서 잠깐 왜 4개예요? 5개 아닌가요?
4.5혁명 내가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뭐 하느라고 참가 안 했습니까? 그때 네. 뭐 유학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유학인가? 아, 그렇죠. 60년생. 제가 순간 착각을 했습니다. 또 그때도 무슨 뭐 법원에 불려다니라고 못했나. 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79년도에 이제 대학을 들어왔는데 78년, 79년도 그 당시 79년까지 2월달에 내가 이제 부산 진고를 졸업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의 그런 분위기들 좀 알고 또 그 다음에 들어와서 79년도에 그 첫 번째 그 데모 우리 그 서울대에서 데모를 하는데 그때 이제 어디서 데모를 했다고요? 서울대에서. 아, 서울대인가요? 네. 그런데 제가 모른 척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9월달에 근데 지금 한국 전체가 문제가 다 서울대 것들 때문이 아니에요? 아니 어쨌든 그러고 나서 저거를 진짜 총이라도 쏴서 죽여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냥 김재기가 쏘더라고요. 다음 달에. 진짜요? 예. 그 다음에 6월 항쟁 때 예. 제가 1985년도 6월 항쟁 때 아예 전면에 서서 우리 그때는 졸업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노동조합 위원장을 내가 데이컴 노동조합 즉 옛날 한국 데이터통신 노동조합 만들어서 참 희한하네. 그때 서울대 공대 나온 양반이 학교에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노동조합 하고 있긴 했었는데요. 그래갖고 그때 유월항쟁 때 뭐 그 거리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투쟁했던 게 이제 접니다. 그랬군요. 그 다음에 이제 촛불항쟁 그 박근혜 때 그렇죠. 제가 제가 아예 그냥 뭐 3년 동안 제사까지 진행하면서 수사지하면서 박근혜 탄핵을 하고 거기 어마어마한 제가 이제 그 서울대 민주동들 또는 이제 들과 함께 거리 투쟁에 아주 선봉했었죠. 제가 이번에 이제 요 태진 투쟁은 제가 좀 조금 소홀하죠. 소홀한 이유는 뭐냐? 지금 바빠서 아니 그건 아니고 지금 모든 관점이 뭐냐면 지금 국회로 일단 상해 있어요. 국회에 있을 때는 거리 투쟁이 안 돼요. 지금 이제 곧 국회에서 이제 뭐 최상병이다, 뭐 김건희 특검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지금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권으로 다 할 거거든요. 이제 국회가 무용하다라는 게 이제 포기할 때 그때 이제 전민항쟁이 시작될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곧 그것이 이제 한 9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 여기서 잠깐 제가 좀 사적으로 붙이자고 한다면요. 사실 이제 김삼 교수 오랫동안 알았는데 참 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기조도 안 맞을 경우도 있고 그렇기는 하나 왜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숙명의 이유는 뭐냐면 바로 박근혜 퇴진 그 투쟁 과정에서 그때 인연을 맺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뭐 앞으로 계속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적 가치이자 역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이라고 하는 거죠. 이른바 한국 그 진보 진영에서 한국 사회 그 발전 전략을 자주민주 통일로 두고 있잖아요. 자민통.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국민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 이 정도로 중요한 개념인 건데 현재는 윤석열 탄핵, 전국적으로는 타도할 그러한 진보적 국민들이 지금 전선을 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이 아까 국회에서 그때 진짜 전민항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때까지 있었던 전민항쟁을 좀 개괄을 해보자고. 짤막짤막하게. 자,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6월 항쟁, 박근혜 탄핵. 이 네 가지가 물론 그 이전 거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징이 바로 평화항쟁이에요. 평화적 방식이에요. 그런데 전민항쟁 중에는 평화항쟁이 아닌 것도 있잖아요. 자, 대표적으로 광주항쟁이죠. 물론 자위권적 차원에서 총을 들긴 했었으나 분명 무장항쟁에서 특성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무장항쟁이었던 게 제주 4.3이었던 거잖아요. 물론 당시 남로당 박헌영의 잘못된 자경적 모험주의 노선 때문에 빚어진 거기는 하나 어쨌거나 4.3은 그러나 시작은 어떻게 보면 쟤네들이 촉발을 했던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고. 예. 그거는 이제 그 멀쩡한 무고한 양빈들을 갖다가 진압을 하면서 그렇죠. 말 밟고 말로 그냥 밟고. 근데 그 배후에 누구냐면 미국이. 그럼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여기 우리 한반도 이 본토에서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 당시에 뭐냐면은
이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가 전 국민들에서 뭐 70~80% 이상이 다 사회주의를 지지하고 자본주의는 그렇죠.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여기 어떤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립된 제주를 톡해서 그렇죠. 맞습니다. 제주도를 탄압하면서 이제 겁을 준 거죠. 뭐, 예. 대한민국 전체 남한 전체에. 예, 한국 정치사에서 부분적인 그 무장 항쟁의 그 약간의 형태를 띄었던 걸 그 살펴보고 있는데요. 가장 컸던 것은 바로 동학농민 전쟁이었던 거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전부 다 외세에 의해서 진압된 특성을 갖고 있죠. 이러한 무장 항쟁에 대한 것도 또한 우리 역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후에 대사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의 한반도 지배 전략을 파산내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하나 나라로 나가는 건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국민 주권 시대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이때까지 있어왔던 역사적 어떤 전환기와는 달리 대사변이라고 할 때 이 대사변을 막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비상한 태세가 우리에게는 요구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아까 정치투쟁적 과제와 정치적 과제를 이렇게 쭉 망라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한국자주화운동연합이라고 하는 한국의 반미 자주화 전선체를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멀지 않는 시기에 꼭 꾸려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한국자주화운동연합이 총 주도하는 지휘하는 국민주권 시대 개척을 위해서 진보적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현재 친미 검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을 타도하고 무너뜨리고 하나의 나라를 향해 달리자. 목표는 오직 국민주권 시대라고 하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최후의 이제 북미 대결전 최종의 그 향방에 대해서 지금 그동안 이제 말씀하셨는데 끝으로 이제 네, 말씀하시죠. 지금까지 최종의 북미 대결전에 대해서 우리 한성 대표와 함께 대담을 나눴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이 북미 대결전 이것들이 앞으로 향후 어떻게 지금 이제 최종의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이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돼야 될 건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 말씀해주세요. 예,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바로 이 주제를 가지고 대단히 구체적으로 하나 예를 들게 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포함해서 대단히 핫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거든요. 엘브리지 콜비라고 미국의 최고의 군사 전략가예요. 이 사람이 지난 2018년에 트럼프 정부에서 군사 전략가로서 그 부차관부까지 했고 이번에만 11월 달에 별일 없이 트럼프가 된다고 한다면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될 사람이에요. 바로 다음 주에 엘브리지 콜비의 그 자기 주장을 쭉 분석에 들어가는 시간을 통해서 지금 탁월한 질문을 하신 김상민 교수님의 질문에 걸맞는 내용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최종의 이제 북미 대결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19세기 말부터 그 일본 또는 그 제국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침탈을 당해서 지금 마지막 그 종주국 같이 지금 자처하고 있는 미국 약 150년 동안의 식민지 시절의 어떤 통치를 마감시키는 그런 이제 역사적 순간에 이제 거의 왔다고 봅니다. 그동안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뭐 4.19라든지 부마항쟁이라든지 또는 육시항쟁, 촛불항쟁까지 계속 이어진 것들의 그 종착역은 뭐냐면 외세를 몰아낸다는 거거든요. 특히 그 동학 정신부터 이루어진 모든 우리 민족민주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외세를 갖다 어떻게 몰아낼 것이냐.
따라서 이 최종의 북미 대결전 이것은 뭐냐면 그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외세를 몰아내고 자주적인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그런 아주 그야말로 역사적인 이 한반도 5천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통일운동 또는 평화운동 이런 자주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한상 대표님과 같이 계속 대담을 통해서 앞길에 대해서 우리의 전망도 하고 점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저는 열린시민뉴스 대표 김상민입니다. 예, 저는 평화마을 시민회의 상임대표 한성이었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